여러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또 다른 다음 이벤트로 시장의 시선은 빠르게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늘 부양책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될까요? 전인대 폐막입니다. 이 소비와 함께 엔터와 게임도 살아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오늘 또 모셨어요.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게임 엔터가 드디어 바닥을 잡고 예. 좀 달라지고 있죠.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뭐 실제로 또 최근에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깜짝 또 비자 면제를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와 이제 게임 차례 아니냐. 최근에 또 이제 일부 게임사들의 또 판호 발급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또 중국 공연 시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수혜주로 대표 섹터가 엔터와 게임 말씀해 주신 대로인데 네. 오늘 발표가 나올 텐데 오후쯤 보도가 될 텐데요. 네. 2,000조 원 안 채우면 급락하나요? 근데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예.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은 맞고 예,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바닥권에서 한 그쵸. 10%? 이 정도 오른 상태고 네. 사실은 내년도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지금 엔터주를 내년 실적을 좋게 보는 이유는 냉정하게 중국 때문은 아니거든요. 실적 턴어라운드. 맞습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 시장 이쪽에 볼륨이 커지고 음원 시장을 공략하는 최근에 이제 로제의 아파트처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고 시장에서는 네. 1,900조 원으로 보잖아요. 네네. 이 규모와 상관없이 일단 부양책 자체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네.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양책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 일단은 이제 이 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부양책 이 부분이 이제 엔터 게임주의 투자 심리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부터 뜯어볼게요. 크래프톤이 네. 탑픽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 네. 공개합니다. 네. 근데 오늘 급락합니다. 실적 좋았다던데? 아주 좋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2분기 때도 서프라이즈였고 이번 예. 3분기 때도 서프라이즈였는데 네. 2분기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했고요. 그쵸. 근데 이번 3분기 때는 지금 서프라이즈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소위 셀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주가 영역대 자체가 지금 35만 원 선에서 내년 EPS 기준 18배에서 20배. 지금 밸류상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PUBG IP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PUBG의 이익이 더 잘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내년에 나올 콘솔 쪽 신작인 인조이나 서브노티카 2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 오늘 빠지는데 크게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나 인조이 같은 이제 내년도 신작들이 한두 달씩 조금 이제 지연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펍지의 이익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한 지금의 16조, 17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 네. 35만 원 선 정도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일단은 단기 최대치다. 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콘솔 성과를 기대하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팔아야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트레이딩 이제 밴드 플레이로 네.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일정이 언제 나온다고요? 콘솔 게임? 일단은 제일 빠른 거는 일단 네.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아. 인조이라는 이제 라이프 시뮬레이션 장르의 네. 콘솔 게임이고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보통 이제 5만 원, 6만 원 주고 사서 네. 플레이하는 싱글 패키지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열리는 지스타. 지스타. 부산에 가시면 국내 이제 게임 유저들도 네. 이 인조이를 시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또 모셔야 될 이유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면요. 성적표 잠깐 하나만 더 짚고 가면 네. 이번에 크래프톤 말고 네. 이 성적표는 정말 유의미했다라고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이제 좀 빠르게 게임 주주들 중에서는 실적 발표를 했고 사실 실적 자체는 143억 적자가 나와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크래프톤과 반대네요. 완전 정반대죠. 근데 쇼크가 나고 나서 다음날 반등?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하는 건데요. 예. 지금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밝혔던 내용은 희망퇴직입니다. 비용 절감. 비용. 예, 비용 절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지만 저는 일단
전사 연결 영업인력 5,400명 대비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500에서 600명 정도를 희망퇴직에 응하게 할 것이다. 예. 참고로 12년 전 2012년도에도 400명 정도를 단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0에서 600명 정도라고 본다면 당장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이제 1,000억 초반 정도로 크게 발생을 하지만 네. 내년도 실적에서 연간 영업 비용이 700억 이상 세이브가 되고 이는 똑같은 매출하에서 그대로 영업이익이 700억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을 기존 3,400~500억에서 4,000억대로 올리면서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좋아지고 있는 그 흐름. 네. 좋아지고 있는데 그 포인트 플러스 알파로 또 네. 하나의 포인트가 네. 트럼프 아닙니까? 시장은 네. 지금 오로지 트럼프와의 연결고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게임도 기대할 법한 포인트가 코인입니다. 네. NC소프트도 물론 신작 잘 나갔을 때지만 네. 리니지 평가 좋았을 때지만 네. NFT 모멘텀이 결국은 코인과 연결고리가 있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네. 위메이드, NC소프트, 트럼프발 효과 받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코인 가상화폐 쪽하고 이 게임사들의 주가를 우리가 이제 좀 비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사실은 가상화폐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가 위메이드가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위메이드가 최근 주가 상승은 이제 깜짝 흑전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손익 측면에서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투자는 투자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실적, 결국은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의미 있는 규모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신작 모멘텀으로 가야 되지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결코 이제 주된 투자 포인트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넘어가야 돼요, 엔터로. 네. 시간 관계상. 근데 네. 하나 단단만 여쭤봅니다. 네네. 지스타의 네. 가장 요망주와 작품 뭐예요? 일단은 이제 뭐 한 종목만 꼽자면 예. 일단 한 종목 꼽기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넷마블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게임들 2개를 이제 이번 G스타에서 시연을 합니다. 왕자의 게임 IP로 오픈월드 RPG 게임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도 좀 보실만한 게 그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4종의 신작을 최초 공개합니다. 시연도 가능하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터 가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엔터주 연간 전망 리포트 내셨는데 네. 엔터, 리엔터 네. 이렇게 제목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달라지고 있는 기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수급도 많이 이번 주에 들어왔던데 맞습니다. YG를 투자 의견 매수 상향. 예. 지금 사도 된다는 의견의 맞습니다. 핵심은 로제입니까? 로제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 YG의 연결 영업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플러스로만? 예, 플러스는 이제 음원 매출로 반영이 되는 예.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YG에 심리라는 대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 투자 심리라는 예. 게 있고 전반적으로 K-팝 죽지 않았다. 활활 타오른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당장 이번 4분기부터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아쉬웠지만 4분기부터 공연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성장률도 40%대로 확 돌아서고요. 플러스. 그리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돌아서는 하이브.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최소한 JYP, SN까지 실적이 이제 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엔터 산업 자체를 전체 종목 자체를 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YG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실적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투자 심리가 선행해서 돌면서 지금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상 저희가 네. 그 엔터도 3사가 있고 네네. 최근 올라온 중국발로 올라온 뭐 디어유 다양하게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 네네. 엔터 탑픽 리포트를 쓰셔야 한다. 네네. 그러면 어느 쪽인가요? 공연입니다. 그리고 탑픽은 하이브. 공연이고 예. 하이브. 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공연 녹여서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공연 일정과 관련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제일 하이브가 커서인가요? 맞습니다.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가폭이 80% 정도 전년비 상승하고요. 2,100억에서 3,800억대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많이 돌아서네요.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결국은 이제 BTS의 귀환. 이게 제일 큽니다. 일정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안 잡혀 있고요. 다만 내년 6월 22일자로 7인 완전체 체제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을께 9월, 10월 정도에 앨범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어를 떠날 텐데요. 예. 투어 시점 자체는 약간 이제 미정인 상태지만 기본적으로는
앨범이 나온다라는 부분하고 또 내년도가 화영연화 10주년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들,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로 아미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됐을 때 MD, 즉 굿즈 상품하고 그리고 컨텐츠 판매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실적에 이제 선반영이 올라간다. 되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가장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리포트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TP 31만 원 주셨거든요. 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게임은 탑픽을 크래프톤 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44만 원까지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차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김현용 연구원과 인사 나누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